청군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설을 앞두고 저번에 지인과 함께 제 1편에 출연했던 김우신 군이 오늘 고향에 방문해서 온 김에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7편을 이야기하면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대 임금이죠. 세조 때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때 무인 출신 두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26세, 27세 이 정도 나이였는데 남이 장군과 이준 장군 두 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세조 이야기, 세조 때 일어난 일이니까 세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이는 여러분들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에 묻혀 있는 장군 2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좀 빨리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준 장군은 그분은 한 9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섯 일곱 여덟 이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장군이었는데 한 분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또 세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대 임금. 세조는 여러분들 1455년부터 13년간 왕을 했습니다. 1468년까지 한 임금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계속 이어져 오니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 누구죠? 아시죠? 네, 문종. 문종 다음에 문종의 아들, 이 앞주에 이야기한 단종, 어린 왕자 비운의 왕 단종. 네, 세조의 사약을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왕.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드디어 세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했죠. 그때 계유정난을 일으킨 그때 신하들 한명회를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이 많았죠. 그때 공신들, 성공시킨 공신들에게 좋은 자료도 주고 자기도 내리고 이렇게 했죠.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하면서 쫙 했는데 그때 훈장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훈구파라 그렇게 합니다. 훈구파.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아주 조선시대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큰 파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세조 때 계유정난에서 많은 공신을 세워서 한 사람들을 훈구파라 합니다. 훈구파. 뒤에 역사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줬죠. 그 세력들. 자,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종 때 되면요. 살인파라는 파가 나옵니다. 그 살인파는 뭔가 하면 기억해 놓으세요. 살인파. 온건한 세력입니다. 약간 온건하면서 세력들. 이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교사 시간에 시험 많이 나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 훈구파의 조상은 살인파의 조상은 정몽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온건한 세력을 살인파라 그러고 훈구파는 훈장할 때 여러분 아시죠? 훈장할 때 그 훈자입니다. 공을 세운 사람들, 그 공을 세워가지고 많은 노비나 재산을, 그러면 재산도 많겠죠. 그렇게 중앙에서 큰 이렇게 세력을 가진 사람을 훈구파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별로 지금 나중에 조선시대 중요하지만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세력을 한 사람들 한명회를 비롯해서 공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조 때 뭐 영의정, 자의정 이렇게 쭉 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세조가 가만히 이 나라를 한번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훈구파들이 너무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이 제가 조선 시대는 어떻게 처음 제가 이야기했죠. 정도전이 나라를 세울 때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왕이 결정을 해야 된다.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권 정치를 좀 외친 그 기초를 다짐했는데 3대 임금 태종 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을 다 죽였죠. 외척 세력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시켰죠. 왕권 강화. 그러고 나서 세종 때는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고 집현전을 해서 신하들의 힘을 막 좀 좋게 만들어줬어요. 세조가 워낙 그 나라를 잘했어요. 세종 때. 그러고 나서 누가 차지했습니까? 문종이 했죠. 또 문종하고 나서 누가 했습니까? 단종이 했죠. 문종 한 2년, 단종 한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권의 힘은 많이 약해지고 누구 힘이 좋아졌겠습니까? 누구 힘이 좋아졌겠습니까? 김무신. 신하들 힘이 많이 좋아진 거라. 신하들 힘이 세졌으니까 세조가 딱 볼 때 신하들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싹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나라를 좀 부강시키고 왕권도 좀 확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명회를 부릅니다. 한명회, 너 세법을 좀 고쳐봐라. 이렇게 딱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야, 지금 세금은 너희들 보니까 양반들은 세금 지금 내지 않고 전부 평민들만 세금 내잖아. 이래가지고 돈은 나라에서 돈은 많이 필요한데 외놈들은 매일 쳐들어가고 저 북쪽에는 여진족들이 맨날 쳐들어오는데 군권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근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부터 2배 이상은 걷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반이 좀 돈을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람, 장정, 어른들, 성인들 2명당 한 1척씩 2명당 한 척의 세금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 세금을 계산하는 그 방법이 한 척이라 그랬어요. 하고 노비 한 명당 한 척. 그리고 토지, 너희가 토지를 많이 가 있으면 많이 가지가 있는 대로 한 척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양반들이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있다가 뭐 사람마다 내라지, 노비 내라지, 땅 가지고 있으면 더 내라 그러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선에 법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조선 대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확립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명의 밑에 있는 그 아까 제가 훈구 세력들이라 했죠. 훈구파들. 가만히 있습니까? 밤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언론을 하는 거다. 대강,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뭐 먹고 삽니까? 나라에 돈 다 주고 나면 저희들 로비들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이렇게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일단은 걷어야 되니까 나라 전체에 법을 공포하고 세금을 걷기를 시작을 했죠. 불만이 있었지만은 세조가 워낙 강한 임금이니까 할 수 없지. 말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한경도 저 이승계가 태어났던 그쪽 한경도 지역에 이시예라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좀 낮은 계급의 그 장군이었어요. 있었는데 시골 생활하고 북방 민족들하고 여진족도 무르치고 하던 그 장군인데 아니 기분이 너무 또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세조가 그 배설을 내릴 때에 시험을 쳐서 이렇게 배설을 뽑았는데 그 집현전 학사들하고 이 뭐 이렇게 이 시험을 쳐서 이렇게 합격을 시키고 이랬는데 의외로 영남 사람들이 많이 합격을 했어요. 영남 사람들이 많이 대거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발령을 저 한경도까지 보니까 영남 사람이 와서 원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서 좀 잘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뭐 세금도 많이 거두고 매일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옳다구나. 좀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시애가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원님을 쳐들어가서 원님을 죽여버렸으니까 큰일 났죠. 빨리 병사들을 많이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야,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지 않느냐. 어? 우리에게 이렇게 옥죄고 있지 않느냐. 호배법도 실시해가지고 사람 일일이 확인하고 어디 못 다니라 그러고 이동의 예의 자유도 안 주고 말이야. 이거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저렇게 여진 쪽을 개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 북쪽에 사는 사람 우리가 뭐냐? 우리가 무슨 죄냐? 그렇게 해서 많은 그쪽에 있는 군인들이 이시애에게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시애가 거의 한경도 지방을 다 통일해 버리죠.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세조가 딱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오너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그 당시에 오늘의 주인공 이준이 나타납니다. 이준은 왕족입니다. 왕계통의 손주입니다. 그 다음에 본에서 정벌하게 하죠. 가는 데마다 전투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부족하니까 남이라는 사람도 장군을 임명해서 전투에 참가시킵니다. 남이도 역시 왕족은 왕족이지만은 외가 쪽의 왕족입니다. 외가 쪽.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었죠.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때 나이가 26. 그 다음에 이준은 27.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이준도 그렇고 남이도 그렇고 상당히 세조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세조 다음에 아들이 첫째 아들은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첫째 아들은 세조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세자가 그 다음에 예종이 되는데 그 예종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종이 보니까 남이도 그렇고 이준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비슷한 또래인데 보니까 세조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세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하면 훈구파, 나이 많은 사람들 대신들,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쭉 깔려있는 사람들을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좀 넣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가서 이시의 난을 팽진시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다시 다 죽이고 이시에도 죽이죠. 거기에 참가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주모자들도 다 처벌하고 아주 이겨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준에게는 뭘 줬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 병조 참판을 내려서 처벌하게 했거든요. 그 27살 나이에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준이.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준을 승리했으니까 더 진급을 시켜주고 그 자리에 남이 장군을 또 국방부 장관 병조판서로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이 예종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나이가 비슷한데 너무 빨리 진급하고 이렇게 빨리 진급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가급급제하려면 30대 중반 후반 되어야 겨우 시험에 합격합니다. 근데 벌써 27에 국방부 장관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뭐 세조가 아주 파격적으로 그 임명을 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왜 남이를 이렇게 했고 왜 이준을 이렇게 했느냐, 두 사람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는 성격이 굉장히 호탕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 세조 앞에서 아주 요새 젊은 애들 보면 호탕하지 않습니까? 안녕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세조님한테도. 그러나 이준은 아주 감옥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예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군이니까 뭐 세조임금 안녕합시다 이것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세조는 좀 좋아했습니다. 호탕하고 이런 면을. 그래서 빨리 남이를 진급을 시켜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준은 아주 감옥했죠. 한명회가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너무너무. 나중에 세조 말년에 이준을 영의적으로도 바로 임명해버립니다. 위에 사람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한명회 봤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세조가 병으로 이제 13년간의 왕생활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왕이 바뀌자마자 이 한명회가 예종에게 보고합니다. 남이라는 저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역모를 깨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데 예종은 남이를 싫어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바로 그냥 사형을 내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준은 아주 감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남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도 성종 때 와서 또 밀고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9년 후에 또 역모를 일으켰다 해서 결국 사형을 받고 이준도 역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장군들 이준과 남이를 봤을 때 빨리 출세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장군은 남씨인데 본관이 어령입니다. 그래서 어령에도 남이 장군 동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장군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남이 장군에 대한 설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이 장군에 대한 설화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내는 골람이라는 사람, 골람이 자의정인가 하는 분인데 사람의 부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조 때 있었던 아주 젊은 친구 두 분, 이준과 남이 이야기했죠. 요새 20대 유행이지 않습니까? 2030 정치하다 보면 뭐 30대 장관을 뽑겠다, 뭐 짜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빨리, 너무 급속하게 출세하는 것도 긴 인생사에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예, 오늘 밤이 너무 깊었으니까 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